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벌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6%나 폭락 수준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자,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오늘 이 4025원 구간에서 강력히 지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지지선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 리플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약 7배나 폭등했었을 때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저항선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저항을 받았을 때 약 한 달 가까이 지금 박스권을 연출했었는데 이때 고래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개인분들이 지금 차익 출원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 과정에 고래 세력들은 자그마치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은 저항선, 그리고 하단 라인은 지지선으로 지금까지 계속 구축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것을 뚫었기 때문에 이 상단선은 이제 지선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하락 추세가 더욱더 지금 연결이 되면서 만약 이 지지선이 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었었던 이 3,000원 구간까지 급락 흐름이 또 한 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중 관리를 의미를 합니다. 비중 관리는 바로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언제든지 현금은 항상 비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좀 변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대비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이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지가 된다라면 이제 곧 급등 흐름으로 급반등 흐름으로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꼭 살펴보시면서 꼭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도 그 대비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적인 악재 말고도 이제 개별적으로는 펀더멘탈이 계속 탄탄해지고 있죠.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과 그리고 SC와의 소송이 이제 곧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ETF라든지 IPO 등 여러 가지 대형 호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펀더멘탈은 굉장히 두터운 코너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눌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리플의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하면서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께서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가오고 있는 악재가 바로 일본의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최근 재정이 좀 불안해지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과 지금 제기가 되면서 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일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야당인 극우정당의 약진이 확인되면서 일본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소비세 감세를 내세웠는데, 이 소비세가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일본 재정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이 30년물 국제 금리가 3%대로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의 지금 금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0.5% 굉장히 좀 저렴한데, 이것을 이제 빌려서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네,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됐고, 이것을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일본에서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케리 청산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이 모두 다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8월달 대폭락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일본의 금리가 지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케리 청산 우려에 대한 그런 경고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달 말 일본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현재 키우고 있고, 지난 6월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3.3%였는데 주요국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확연되면서 이번 달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KB국민은행의 경제 분석가는 이번 7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라면 엔케리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7월 달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지만 9월 달에는 인상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자, 올 한 해 동안 지금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월 31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고, 이때 일본의 이제 금리가 결정되는데, 자, 우선 미국에서 새벽 3시에 먼저 결정을 하고 이것은 동결이 될 것이고, 일본의 금리가 이제 낮 12시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동결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서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미리미리 꼭 좀 보유를 해줘야 되고, 다만 하나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락 흐름에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기준 없이 패닉셀에 나올 경우에 함께 따라가시면 안 되시죠. 우선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 나중에 급락 흐름 전개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서 지금 덜어냈었던 비중을 통해서 다시 이 저점 매수를 개입할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했을 때 이 보너스죠. 보너스 수익을 그대로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 정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시죠. 정보에 더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재나 악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장에 이제 출현했을 때 이것이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방향성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개미털기에 우리가 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로 마감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실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포착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런 전략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일주일 후인 7월 31일 날 여러분 꼭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은 어두운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조금 밝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에센션 그룹의 CEO 제이크 클레이버는 2026년 리플은 $2,000까지 갈 수 있다. 자, 그 근거로는 거시 경제 변화와 규제 변화가 변수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대한 미국 SEC, CFTC 그리고 법무부의 압박과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XRP를 투명한 대안자산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리플의 중요 펀더멘털 중 하나이죠.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이 최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테더이고, 그 다음 주자가 바로 USDC인데, 현재 이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통과되면서 리플이 지금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블루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평가를 했는데 바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그 위상이 격상이 된 것이죠. 이번에 A 등급을 좀 받았는데 반면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는 D 그리고 B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장 코인들 대비해서 리플의 RLUSD가 굉장히 지금 신뢰도가 지금 우수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니어스 법안이 더욱더 리플의 흥행을 지금 부추겨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테더를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니어스 법안을 만든 이유도 사실 이 테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테더 같은 경우는 바로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에서는 이 가상자산 주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홍콩의 이 테더사를 좀 죽이면서 바로 USDC 서클과 RLUSD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36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5경 원에 지금 달한 금액인데,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국채를 좀 많이 발행해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국채를 사줄 여유가 없고 중국은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팔아 제끼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연준에서도 이 국채를 많이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바라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데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구원투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는 정말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데 그 이 주된 수익처가 바로 미국의 국채 매입입니다. 이 국채 매입 규모가 지금 독일보다도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 단위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장을 지금 굉장히 더욱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굉장히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더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테더도 굉장히 미국에서 좀 정말 소중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더 같은 경우는 과거 충분한 예치금 없이 임의로 테더 코인을 발행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 딴 주머니를 계속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더군다나 또 홍콩에 기반한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테더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서클과 이 RLUSD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이 신뢰도가 가장 높은 RLUSD가 가장 톡톡히 보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EO는 이 스테이블코인 RLUSD는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도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것인데 이 거래가 될 때마다 스테이블코인이 거래가 될 때마다 이 리플의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수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수수료로 사용된 XRP 코인은 바로 또 소각이 됩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RLUSD가 계속 흥행을 할수록 성장이 갈수록 리플 토큰의 이 시장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공급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 더욱더 극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 정말 재밌고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아직 3달러권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이 싸게 살 수 있을 때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아까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서는 안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7월 31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꼭 이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을 다시 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와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